해가 차에 뜨지 않은 새벽. 민준의 원룸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공기는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갔지만 이불을 깊이 덮고 있는 민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방 한 구석. 작은 철제 케이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서리에게는 그 한기마저도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리의 세상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미의 따뜻한 품, 형제들의 보드라운 털, 그리고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아직 생생했다. 민주는 그런 서리를 처음 데려온 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했었다. 대학가 주변의 낡은 원룸촌, 좁은 방이었지만 서리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민준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꼬리를 흔들고 엉뚱한 곳에 숨어 장난을 치면 민준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었다. SNS에 서리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수많은 좋아요와 귀엽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서리는 민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고, 동시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했다. 서리의 순수한 존재는 민준의 불안한 삶에 일시적인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학업에 대한 압박이 민준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밤샘 공부와 끊임없는 과제. 부족한 잠은 민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르바이트까지 쉬게 되자 경제적 압박도 현실로 다가왔다. 민준의 삶은 점점 더 무겁고 팍팍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서리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거나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서리의 활기찬 에너지는 민준의 예민해진 감각에 방해로 다가왔다. 서리는 주인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처럼 자신을 불러주지 않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주인의 모습에 서리는 불안해졌다. 민준이 방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이름을 불러줄까 싶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이나 가만히 좀 있어 라는 날카로운 한마디뿐이었다. 배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민준은 화를 냈다. 서리는 민준이 예전에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서리의 노력은 민준에게 닿지 않았다. 민준은 서리의 순수한 눈빛을 피했다. 그 눈빛이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침묵을 깨고 민준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민준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기 위해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문제집을 들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민준은 집중을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은 문제집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신경은 더욱 곤두섰다. 바로 그때 민준의 발밑으로 무언가 작고 하얀 그림자가 지나갔다. 케이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서리는 민준의 발을 따라다니며 놀아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작은 코로 민준의 발목을 톡톡 건드렸다. 민준은 무시했다. 서리는 다시 발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서리의 작은 몸이 민준의 발을 건드렸고 민준이 쥐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민주는 컵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컵은 민준의 손을 미끄러져 테이블에 부딪혔고 내용물은 문제집과 노트북 그리고 바닥에 쏟아졌다. 유리잔은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떤 욕설도, 화내는 소리도 없었다. 그는 단지 서리를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리는 놀라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기고 몸을 웅크렸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흥건한 커피 자국은 마치 모든 평화를 깨뜨린 재앙처럼 보였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고 무거웠다. 그가 서리를 향해 다가오자 서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피할 곳은 없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리를 들어 올렸다. 서리는 이전처럼 민준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의 팔은 딱딱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감정이 사라진 로봇처럼 보였다. 서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민주는 주방으로 향했다. 서리의 케이지가 있는 곳을 지나쳤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형 냉동고 앞에 섰다. 윙 하는 소리를 내는 하얀 상자. 서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냉동고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은 얼음과 냉동식품, 그리고 꽁꽁 언 생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손으로 그 얼어붙은 물건들을 옆으로 밀어 공간을 만들었다. 차가운 냉기가 서리의 몸을 감쌌다. 민주는 서리를 들어 그 좁은 공간에 넣었다. 서리는 놀랐다. 발밑이 너무 차가웠다. 주인을 바라보며 왜 자신을 여기에 넣는지 궁금해했지만 민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냉동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던 희미한 빛마저 사라졌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겼다.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 문은 굳게 닫혔다. 서리는 그 안에서 혼자가 되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제 들리는 것은 낮은 기계음 뿐이었다. 서리는 기다렸다. 누군가 다시 문을 열어주기를. 이 차갑고 낯선 공간에서 자신을 꺼내주기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주는 냉동고 앞에서 돌아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서리의 작은 심장은 두근거렸다.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공기는 현실을 알려주었다. 냉동고의 문이 굳게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리는 완전히 끊겼다. 서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차가운 어둠과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윙 소리뿐이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민준이 예전에 장난삼아 자신을 옷장 속에 숨겼을 때처럼.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문이 열리고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거라 믿었다. 서리는 그 작은 희망을 품고 낑낑거렸다. 하지만 냉동고의 두꺼운 벽은 그의 작은 울음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다. 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맥없이 흩어졌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리는 몸을 웅크렸다.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주변의 딱딱한 포장재들은 낯선 감촉으로 온몸을 에워쌌다.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냉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공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리를 덮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버려짐이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책상에 앉아 있었다. 쏟아진 커피와 깨진 유리 조각은 이미 치워진 지 오래였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기말고사와 과제만이 가득했다. 서리는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민준은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마치 세상에 그와 그의 문제집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서리를 냉동고에 넣은 행위에 대해 단 한순간의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짐승 한 마리로 인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냉동고 속의 시간은 정지된 듯 흘러갔다. 서리는 처음에 작은 낑낑거림을 멈추었다. 계속 울어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작은 몸이 미약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냉기는 뼈 속까지 파고들었고 움직일 때마다 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허망하게 울렸다. 서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둥글게 말아 천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끝부터 시작된 감각 상실은 점점 더 몸 위로 번져갔다. 코와 귀끝이 마비되는 듯한 차가움에 서리는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라면으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했다. 끓는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SNS에는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과 재미있는 영상들이 가득했다. 예전에는 서리의 귀여운 모습으로 넘쳐나던 그의 피드에는 이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 민주는 서리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리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아닌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민주는 침대에 누웠다. 그는 잠들기 전 잠시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작은 냉동고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냉동고는 그저 음식을 보관하는 차가운 상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눈을 감았다. 냉동고 속의 서리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심장은 아주 느리게 뛰고 있었고 미약한 숨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어둠과 차가움은 서리의 의식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다. 기억들이 안개처럼 멀어졌다. 따뜻한 품, 익숙한 냄새, 그리고 민준의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서리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아주 미약한 희망뿐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차가운 냉기 속에서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다. 냉동고 속의 차가운 어둠은 서리의 의식을 잠식했지만 기억의 조각들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서리가 태어난 곳, 즉 따뜻한 고향 땅의 기억이었다. 서리는 그곳에서 추위나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았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의 주변은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 가득 차 있었고 익숙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미개의 숨결과 형제들의 움직임이었다. 그 온기는 서리에게 세상이 안전하고 포근한 곳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서리는 경상북도 영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진돗개 번식장에서 태어났다. 번식장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곳이었다. 주인은 오랫동안 진돗개를 키워온 70대의 노부부였다.
그들은 진돗개를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었다. 새벽마다 노부인은 작은 수건으로 갓 태어난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고, 아침에는 직접 끓인 미음과 달고기 삶은 물을 강아지들 앞에 두었다. 서리는 그곳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랐다. 아직 이름조차 없었던 시절. 서리는 세상이 그저 따뜻한 미음과 부드러운 햇살로 이루어진 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번식장을 찾아왔다.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노부인은 그에게 몇 마리의 강아지를 안겨주었다. 남자는 강아지들을 하나씩 품에 안아 보다가 서리를 가리켰다. 이 녀석은 눈빛이 살아있네요. 그 말과 함께 서리는 선택되었다. 서리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선택되었는지 몰랐지만 남자의 따뜻한 손길에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낯선 이동장 안에 갇힌 채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고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냄새를 지나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 서울의 한 낡은 원룸.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따뜻한 바닥과 보들보들한 이불. 그리고 푹신한 쿠션은 서리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했다. 민주는 자주 웃었고 바닥에 엎드려 서리의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고 작은 공을 굴려주었다.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서리는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SNS에는 매일같이 서리의 영상이 올라갔다. 심쿵! 천사 같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민준의 팔에 안겨 처음으로 들었던 이름. 서리 눈처럼 하얗게 반짝여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고 서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매일매일이 놀이터 같았다. 좁은 방이었지만 서리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새벽에 깨어나도 민주는 짜증내지 않았고 낮잠을 자다가도 문소리가 들리면 서리는 바로 일어났다. 민준이 방에 들어오면 달려가서 무릎을 꿇은 그에게 안기곤 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서리는 민준이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찾아왔다. 아주 작고 서서히 서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처음에는 배변 훈련이 어렵다는 혼잣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너무 짖는다는 불만도 뒤따랐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민준의 표정은 굳어졌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들었다. 서리는 아직 어리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했다.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이 새로 산 노트북의 전선이 끊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안 돼 라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서리는 점점 더 긴장했다. 민준의 얼굴을 계속 살피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놀던 공간이 줄어들었다. 방 한켠에 있던 푹신한 쿠션은 사라졌고 대신 주방 한 구석에 차가운 철제 케이지가 생겼다.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민준의 발소리는 들리지만 자신에게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서리는 착한 강아지가 되고 싶었다. 울지 않고 물지도 않으며 주인의 눈에 다시 들고 싶었다. 작은 실수조차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케이지 안에서 주인의 발을 바라보는 시간이 전부가 되어갔다. 이름은 여전히 서리였지만
불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SNS에도 더 이상 서리의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다. 서리는 어느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서리는 민준을 좋아했다. 그가 다가오면 여전히 귀를 기울였고 작은 간식 하나에도 감격했다. 밤이 되면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누워 주방 불빛을 바라보았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냉동고의 차가운 공기는 서리의 몸을 마비시켰고 멀어지는 기억들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다. 따뜻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서리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지만 그 힘마저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서리의 의식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서리의 기억은 마치 희미한 꿈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다. 냉동고 속에서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공기는 그의 의식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과거의 순간들은 여전히 파편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선명한 것은 민준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던 그 목소리가 어떻게 점차 날카롭고 차가워졌는지 서리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그가 SNS에 올리던 화려한 사진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서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열정은 사실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 잊기 위한 일종의 도피처였다. 서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민준의 외로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그 활력은 짧았다. 학기말이 다가오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민준은 서리에게 쏟아붓던 관심과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서리의 작은 실수들은 민준에게 더 이상 귀여운 장난이 아니었다. 민준은 서리의 배변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과제물을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좌절했다. 새벽에 서리가 외로워 낑낑거리는 소리는 그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신경질적으로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 서리는 처음 듣는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온몸을 움츠렸다. 왜 주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다. 민준은 서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처음과 달리 점점 더 많은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이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 서리는 너무 외로웠다. 심심했던 서리는 방에 놓인 물건들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다가 민준의 새 노트북 충전기를 발견했다. 서리는 그 검은 선을 장난감 삼아 물고 흔들었다. 며칠 뒤 민준이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서리를 향해 무섭게 소리쳤다. 그날 이후 민준은 서리를 방에 혼자 두는 것을 피했다. 결국 민준은 서리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방 한 구석에 있던 푹신한 쿠션과 장난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철제 케이지가 놓였다. 서리는 그 케이지가 마치 감옥 같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케이지 안에 갇히는 시간이 짧았지만 민준이 외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케이지에 갇혀 있는 시간도 함께 늘어났다. 때로는 하루 종일 민준의 발소리만 들릴 뿐 자신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서리는 케이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민준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민준은 서리를 외면했다. 그의 삶에서 서리는 이미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서리는 민준이 자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의 순수한 마음은 민준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려주기만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기만 한다면 서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서리는 착한 강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소리내지 않고 아무것도 물어뜯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서리의 노력은 민준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다. 오히려 민준은 서리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 서리는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되어갔다. 케이지 안에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름은 여전히 서리였지만 민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민준은 서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서리 또한 민준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서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희망의 불꽃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민준이 자신을 다시 예전처럼 사랑해 줄 거라는 작은 기대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준의 원룸은 평소와 달리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은 오전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서리는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배는 고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주인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서리는 민준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눈을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민준은 서리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길게 흘렀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무렵 민준은 잠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그 순간 잠겨있지 않던 케이지 문이 덜컹거렸다. 서리는 그 작은 소리에 온몸이 곤두섰다. 문이 열렸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의 순간이었다. 서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케이지 밖으로 나왔다. 작은 다리로 미끄러운 바닥을 허둥지둥 달리며 주방을 한 바퀴 빙글 돌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의 서리는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발걸음이 너무 빨랐던 탓일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들떠 있었던 탓일까? 서리의 뒷다리가 식탁 다리에 걸렸다. 그리고 그 위,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유리컵이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과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소리가 너무 컸다. 바닥에 번져가는 물줄기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상징하는 듯했다. 민주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놀라움도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실수였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조용히 바닥에 앉아 민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서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 얼굴은 서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다. 웃지도 않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한 듯한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서리를 안아 올렸다. 서리는 순간 희망을 품었다. 혹시 괜찮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방금 이를 잊고 간식을 줄지도 모른다고. 안기는 감각은 익숙했지만 민준의 팔은 딱딱했고 몸은 서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애정이 담기지 않은 마치 물건을 드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서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평소처럼 현관으로 향하지 않았다. 산책도 아니었다. 케이지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주방 구석에 있는 냉동고 앞으로 걸어갔다. 서리는 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곳이었다. 늘 윙 하는 소리를 내던 하얀 상자. 냉동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와 함께 낯선 냉기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고 안쪽의 물건들을 옆으로 치워 공간을 만들었다. 그 순간까지도 서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딱딱한 포장지들과 낯선 용기들 사이로 밀려 들어갔다. 서리는 놀랐다. 발 아래가 너무 차가웠다. 움직이려 했지만 좁았다. 안쪽에는 고정된 물건들이 가득했고 몸을 펴기 어려웠다. 서리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멀리 있었다.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부엌의 불빛이 줄어들고 냉동고 안쪽으로 어둠이 밀려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는 서리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소리였다. 빛이 사라졌고 온기도 사라졌다. 이제 들리는 것은 낮은 기계음뿐이었다. 서리는 꼼짝 않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였다. 냉동고 문은 닫힌 채 그대로 있었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너무 추웠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원룸에는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민준의 사촌 누나인 지수였다. 지수는 민준과 가까운 대학교에 다니는 선배이자 가족이었다. 주말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민준에게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지만 민준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준아, 나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신발장 옆에는 민준의 신발 한 켤레만 놓여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지수는 소파 위에 가방을 던져두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멸치볶음을 보관해 둔 게 생각났다. 반찬통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살폈다. 냉장실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은 맥주 몇 캔과 물병뿐이었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냉동실 쪽을 열었다. 민주는 평소에 냉동식품을 즐겨 먹는 편이었다. 칸이 정리되지 않은 냉동식품들, 오래된 아이스크림, 반쯤 비어있는 만두 봉투가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손을 뻗어 닭가슴살 봉지를 옆으로 밀었다. 그때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무언가 검고 축 늘어진 모양이었다. 고기 포장도 아니고 얼린 야채도 아니었다. 분명히 식품과는 다른 질감이었다. 지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더 안쪽, 다른 물건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무언가는 털이 있었다. 하얀색과 회색이 섞인 작은 덩어리. 지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고개를 숙여 다시 봤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털이었다.
강아지였다. 설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손이 먼저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팔이 파고들었고 지수는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설이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마치 생명이 없는 인형 같았다. 털에는 얇은 서리가 끼어 있었고 코와 발은 얼어붙은 듯 보였다. 그 순간 지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 민주는 아무 말도 없었는지 생각은 산산이 흩어졌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만 솟구쳤다. 지수는 온몸으로 떨면서 서리를 꺼내 자신의 외투에 감쌌다. 몸에서 나는 온기가 마지막 희망인 듯 서리를 최대한 가깝게 품에 안았다. 살아 있어야 해. 제발. 속으로 되뇌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웠다.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달려내려갔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멈췄다. 지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택시 문을 열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며 강아지 살려야 해요 콤라고 외쳤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서리를 꼭 끌어안은 채 계속 말을 걸었다. 들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너 여기 있어. 나랑 있어. 서리의 몸은 여전히 무거운 냉기 속에 있었다. 숨결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목적지는 24시간 동물병원이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을 때 지수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서리를 품에 안은 채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살려주세요. 강아지예요. 얼었어요. 접수처에 있던 직원이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안으로 안내했다. 의료진이 뛰어나왔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질문은 없었다. 서리를 받아든 수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중증 저천증입니다. 내부 온도부터 따뜻하게 해야 해요. 그 말과 함께 서리는 응급처치실로 들어갔다. 지수는 문 앞에 멈춰 섰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희망 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 응급처치실의 문이 굳게 닫히자 지수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는 분주한 움직임과 긴박한 목소리가 오갔지만 지수에게는 그저 무겁고 답답한 침묵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두 손을 모아 꼭 쥐고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섰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과 냉동고 안에서 발견한 서리의 얼어붙은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했다. 왜 어쩌다 이런 일이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혹시라도 의사가 나와서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동시에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서리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비록 미약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문 안쪽
응급처치실에서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서리는 작은 침대 위에 눕혀졌고 온몸은 마른 수건으로 감싸였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따뜻한 링거를 준비해 주세요. 내부 천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작은 다리에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꽂았다. 혈관을 찾기 위해 몇 번이나 확인했고 겨우 너은 바늘을 통해 따뜻한 생리식 염수가 천천히 들어갔다. 동시에 따뜻한 바람을 내뿜는 온풍 담요가 서리의 몸을 감쌌다. 수의사는 가슴 부위에 청진기를 대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느려요. 천이 내려가면서 생명 활동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다른 간호사는 서리의 발을 천으로 감싸 문질렀다. 미약하게나마 혈류를 자극하려는 시도였다. 귀끝과 꼬리 부분에는 이미 서리처럼 하얗게 얼음 결정이 맺혀 있었다. 동상 징후였다. 치료는 조용하면서도 긴박하게 계속됐다. 온도를 재는 장비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찍고 있었고 천이 정상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모두가 말없이 집중하고 있었다. 그 시각 지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앉은 지 오래였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았다. 품에 안았을 때 느껴졌던 얼음처럼 차가운 감각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병실 문이 열렸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천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는 말을 멈추었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조금 전부터 다시 떨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몸이 떨린다는 건 천을 스스로 올리려는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었다. 조금 뒤 서리는 유리로 된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겨졌다. 내부는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었고 부드러운 담요들이 겹겹이 깔려 있었다. 지수는 인큐베이터 바깥에서 서리를 바라보았다. 서리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숨소리는 있었다. 천천히, 아주 작게. 수의사는 하루 이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손상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으로선 희망적입니다. 지수는 그날 밤 병원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시계도 보지 않았다. 오직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며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고요해졌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눈을 감으면 서리의 차가운 몸이 그리고 민준의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학업 스트레스, 개인적인 문제들이 아무리 심해도 어떻게 한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지수는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눌렀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지금 민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상황을 알리기만 해야 할까?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약한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민은 서리의 차가운 몸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산산조각 났다. 새벽 2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지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걱정되시겠지만 지금 서리군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따뜻한 한마디에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는 환자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지수는 다시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왜 이렇게 늦게? 지수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였다. 지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아, 서리가 지금 병원에 있어. 네가 냉동고에 넣었다는 거. 내가 다 봤어. 전화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누나, 그게... 민준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지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서리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 네가 한 짓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지수는 더 이상 민준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두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만은 확고해졌다. 민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서리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지수에게 인큐베이터 앞으로 안내했다. 지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게 움직이는 꼬리를 보았다. 천천히,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다. 서리는 살아있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지수의 손이 유리 위에 닿았을 때 서리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눈이 열렸고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기억해요. 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 작은 진돗개는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수는 서리의 곁을 지키며 밤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낼 자신의 의지에만 집중했다. 서리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루하루 눈에 띄게 나아졌다. 천은 안정되었고 심장 박동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동상 흔적이 있던 발바닥과 귀끝은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간호사들은 매일 여러 차례 서리의 발을 마사지했고 따뜻한 천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먹는 양은 여전히 적었지만 서리는 간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 눈빛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공허했던 시선이 이제는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지수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강의가 끝난 후 곧장 택시를 탔고 때로는 아침 일찍 들렀다 가기도 했다. 병원 안에서는 서리를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지수는 서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서리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서리는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며 지수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일주일 뒤 수의사는 퇴원을 권유했다. 장기 손상은 없고 동상 부위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회복을 계속하면 됩니다. 지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리를 데리고 자신이 사는 고시원 원룸으로 돌아왔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서리는 새로운 공간에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 문을 닫으면 눈을 질끈 감았다. 지수는 그런 반응을 이해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느리게 움직였다. 문도 천천히 열고 닫았다. 서리는 조금씩 적응해 갔다. 며칠이 지나자 간식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고 지수가 부르면 눈을 맞췄다. 가끔 혼자 장난감을 입에 물고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힘들어했다. 불을 끄고 자려 하면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떨었고 빠르게 다리를 움직이며 낯선 소리를 냈다. 지수는 작은 스탠드를 켜두고 잤다. 서리의 케이지 문은 항상 열어두었고 자신의 이불 끝자락을 케이지 가까이에 내려두었다. 한밤중 서리가 잠결에 몸을 떨기 시작하면 지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서리의 등을 가볍게 눌렀다. 괜찮아. 이제 여기 있어. 그 말에 서리는 몸을 움찔하더니 곧 움직임을 멈췄다. 떨림도 가라앉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서리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간식 시간이 되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산책줄을 보면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예전에 민준이 올렸던 서리의 영상을 찾아봤다. 처음 민준이 서리를 데려왔을 때 사랑이 담긴 초기 모습들. 키우고 싶다. 천사다 같은 댓글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영상은 없었다. 몇 주간의 공백. 그리고 더 이상 서리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경찰서에 방문했다. 상황을 설명했고 병원 진단서와 동물병원 기록을 제출했다. 담당 경찰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숨이 쉬어졌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서리의 고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리는 지수의 이불 위에서 자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몸이 둥글게 말려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앉아 서리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강아지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웃었고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리는 버려진 약속이 아니라 지켜진 약속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매일 밤 조용히 숨쉬는 작은 존재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며칠이 지나도록 민준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만 왔을 뿐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민준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앞의 작은 생명, 서리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다. 서리의 회복은 놀라울 만큼 빨랐다. 매일 조금씩 강해졌고 이전보다 더 많이 웃었다. 공원 산책을 나가면 잔디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지수가 간식을 꺼내면 눈을 반짝였다. 밤에는 여전히 이불 끝에 자리를 잡았다. 불을 끄기 전 지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잘 자. 서리야, 이제 괜찮아.
그 말이 들리면 서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냉기와 어둠이 나타났지만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았다. 깨어나면 지수의 손이 곁에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 그것이 서리를 차가운 기억에서 현실로 데려왔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서리는 놀이터에서도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사람의 손길에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지수는 서리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예방접종을 맞게 했고 등록집도 신청했다. 이름이 등록된 작은 카드가 도착했을 때 지수는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서리, 보호자 최지수. 이름 옆에 적힌 숫자와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는 서리와 함께 산책을 다녀온 후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창가에 앉은 서리가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짧은 문장을 적었다. 닫힌 문 뒤에 있었던 아이. 이제는 열린 창가에서 햇빛을 받고 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사라져서 고마워요. 눈물이 나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채 서리 옆에 앉았다. 이 작은 강아지는 누군가에게 버려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았다. 세상은 종종 잔인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 잔인함을 멈추는 선택을 한다. 닫힌 문을 연 손.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지수는 서리의 목줄을 잡고 산책을 하는 동안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누군가의 냉동고 안에 있는 서리일지도 모른다고, 혹은 누군가의 문을 열 수 있는 지수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선택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한 생명을 구하는 손끝.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서리를 통해 배웠다. 서리는 이제 매일 아침 지수의 얼굴을 핥으며 잠에서 깨어나고 그녀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꼬리를 흔든다. 돌아오는 길에 간식 봉지를 흔드는 지수의 발소리를 듣고 케이지가 아닌 따뜻한 침대에서 평온한 꿈을 꾼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차갑고 좁지 않다. 넓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안전하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사람, 한 번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었다.